오늘 영상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가르쳐주기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촉구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가르쳐주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동들은 종종 손동작과 구두적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자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촉구와 보상을 사용하셔서 심화된 의사소통 능력을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새로운 손동작 또는 구두적 언어, 그리고 이 능력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의사소통의 목적을 사용하여서 아동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촉구와 다양한 지지 방법을 사용하여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동의 동기부여가 매우 높을 때, 아동이 무언가를 원할 때, 혹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배워야 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촉구에 아동이 반응을 하고 나서 보상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사물들을 제어할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아이가 더 심화된 의사소통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촉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촉구 방법은 최소로 지지해줌으로 시작해서 최대로 지지해주는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지연은 최소 지지 촉구 방법입니다. 아이가 의사소통을 하고 나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눈빛으로 아이가 더 심화된 의사소통 능력을 스스로 사용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tickle 또는 간지럼이라고 말하면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눈빛으로 기다리시고 아이가 엄마 나 간지럼해줘요. Mom tickle me 라고 말할 때까지 간지럼 태워주지 않고 기다립니다. 아이가 약 10초 동안 더 심화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지를 조금 더해서 뭐 하고 싶어? 같이 물어봅니다. 시간 지연은 아이에게 무슨 의사소통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그 전에 조금 더 지지하는 촉구 방법, 예를 들어서 질문, 선택 또는 언어 모델의 반응을 여러 번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에게 질문함으로써 아이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본인의 단어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목욕 시간을 준비하기 전에 수도꼭지를 가리키면서 아이에게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봄으로써 아이가 물 틀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가 활동의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지럼 게임을 하실 때 어디 간지럼 태워줄까? 누가 간지럼 태워줄까? 간지럼 몇 번 태워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줍니다. 아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유의해 주세요. 무엇, 어디, 그리고 누구로 시작하는 질문들은 어떻게, 왜 또는 언제로 시작하는 질문들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다음은 빈칸을 채우는 문장입니다. 문장을 시작하시고 마지막 부분을 말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서 아이가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간식 2가지 종류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라고 말하셔서 아이가 어떤 간식을 본인이 원하는지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부모님이 말씀 안 하신 단어를 말할 수 있도록 손동작, 시각적 힌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인형을 침대에 넣고 가리키시면서 아기는 이라고 말하고 기다리셔서 침대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촉구 방식은 평상시에 구두 언어를 사용하지만 알맞는 단어를 찾아서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유용합니다. 그 다음은 선택권 제공입니다. 아이에게 2가지 옵션을 주셔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과 파란색 셔츠를 들으시고 빨간색 셔츠 입을까 아니면 파란색 셔츠 입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이가 두 번째 옵션을 반복적으로 고른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첫 번째 옵션으로 주시고 아이가 덜 좋아하는 것을 두 번째 옵션으로 말해보세요. 아이가 두 번째 옵션을 반복한다면 아이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아이에게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권에 더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물건의 이름을 말하면 조금씩 더 지지하는 촉구 방법을 사용하셔서 아이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은 언어 모델입니다. 아이가 따라했으면 하시는 단어나 문장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동차를 원하면 자동차를 들어 올리셔서 자동차라고 말하시고 아이가 따라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따라하면 그때 아이에게 자동차를 주세요. 이런 촉구 방식은 구두 언어를 막 사용하기 시작한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식의 촉구는 구두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에게도 사용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즉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머님 또는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꾸준하게 잘 따라한다면 조금 덜 지지하는 촉구 방식을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은 언어적 활동입니다. 언어적 활동은 아이가 많이 들어본 의미 있는 문장들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 시작 또는 까꿍 피카부 아니면 하나 둘 셋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적 활동은 촉구 방식으로 사용하시려면 마지막 부분을 말하지 마시고 기대하시는 표정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 시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런 촉구 방식은 아이가 구두 언어를 막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친숙하고 반복적이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동작 모델입니다. 아이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동작을 보여주세요. 단어를 함께 말하시면서 동작을 하셔서 아이가 그 단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활동이나 특정 위치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경우 손을 흔드는 것을 보여주면서 잘가, 안녕 이라고 말해주시고 아이가 따라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가리키면서 그 장난감 이름을 말하시고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따라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손동작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신체적 촉구를 사용하셔서 부모님께서 손을 아이 손으로 아이가 그 손동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직접 도와주세요. 마지막은 신체적 안내입니다. 신체적 안내는 최대 지지 촉구 방법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손동작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접촉으로 직접 도와주세요. 아이가 선반 위에 있는 장난감을 보고 있으면 직접 부모님 손으로 움직이셔서 아이가 두 번째 손가락을 가리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밖에 나가고 싶어하면 부모님 손을 아이 손에 직접 접촉하셔서 아이가 문에 손을 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손동작 촉구에 반응하지 않을 때 신체적 촉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 번째 촉구 시도 즈음에 아이가 성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가 성공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최소 지지 촉구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후에 점차적으로 필요할 때 지지도를 점차적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으셨을 때 언어 모델을 보여주시면 아이가 두 단어를 사용하거나 질문 촉구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려워하는 경우 언어 모델을 보여주기, 즉 모델 촉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지지도를 낮춰가기를 원합니다.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거의 항상 두 단어로 대답할 수 있다면 시간 제한을 첫 번째 촉구 시도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성공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짧은 영상을 시청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어머니는 미술활동 시간에 시간 지연을 사용하셔서 아동의 자발적 언어의 복잡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동에게 사인펜의 색을 정하는 선택권을 제공하십니다. 아동은 홀단어인 핑크 분홍색을 사용하면서 반응합니다. 어머니는 시간 제한을 사용하여서 기대하는 표정으로 기다립니다. 아동은 한 문장을 사용하여서 핑크 원해요, I want pink please 라고 반응합니다. 어머니는 핑크색 색연필을 주심으로써 아동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 다음 아동이 홀단어인
초록색, green을 사용하여 요구하자 시간 제한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동이 한 문장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여서 엄마 초록색 원해요, Mommy I want green 이라고 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머니가 아동에게 색연필을 한 개씩 주시면서 사물의 소량을 사용하여서 아동이 더욱 심화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드는 것을 관찰해 주세요. Do you want pink or orange? Pink! Pink! Oh, pink, please. Here we go, Oh, Ryan. orange, please. I have markers. Do you want the purple Oh. or the brown? I want yellow, please. You want the yellow? There we go. Ram, do you want orange or green? Orange! Green! Mommy, I'm green. Here we go. 이 다음 영상에서는 어머니가 익숙한 언어 활동을 통하여 아동의 언어의 복잡성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머니는 아동의 놀이에 참여하여서 장난스러운 저지를 사용하여서 아동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동은 엄마의 말을 모방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언어적 활동을 사용하여서 아동이 시범 없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시작, 하고의 형태의 ready, set 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동은 go 라고 문장에 빈칸을 채워주고 어머니는 아동이 기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보상을 해줍니다. Stop, train. Go, train. Here comes the police car. Woo, woo. He's gonna get you. Woo, woo, woo. He's gonna tell you to stop. Yep. Stop, train. Like that. Yeah. Ready, set, Go. go, choo-choo train. Bye-bye, police car. 이 프로그램은 부모님이 사용하실 일상의 실질적인 예를 제공합니다. 의사소통을 사용하기 위한 촉구와 함께 가르치는 예를 보시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비비안의 엄마가 의사소통 촉구와 보상을 사용하여서 아이가 한 단어로 요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비안은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에 대해서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비비안이 크래커 몇 조각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크래커를 옆에 들으신 후에 기회를 만듭니다. 어머니는 비비안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기다립니다. 비비안은 크래커를 잡으려고 손을 뻗습니다. 어머니는 비비안이 단어 한 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뭐를 원해? 라고 물어보면서 촉구합니다. 비비안이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어머니는 크래커라는 단어를 모델하면서 비비안이 따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적인 촉구를 사용합니다. 비비안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크래커라고 다시 한번 모델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비비안이 크라는 소리로 반응을 합니다. 어머니는 비비안에게 크래커를 주면서 보상을 하고 크래커라고 덧붙입니다. 비비안이 크래커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비비안의 어머니께서는 3번의 촉구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비안이 크라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때까지 크래커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여러 가지 촉구를 사용하여 아동이 심화된 의사소통을 사용하도록 하는 예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동이 심화된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지지를 추가합니다. 어머니는 아동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물 제어를 사용하여 아동이 원하는 인형을 잡고 기다립니다. 아동이 손을 뻗고 나서 어머니는 뭘 원하니 아이작? What do you want 아이작? 이라고 질문함으로써 심화된 언어를 사용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동이 어머니의 질문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질문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러자 아동은 더 갖고 싶어요. I wanna get more 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아동이 조금 더 자세하게 사물을 칭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뭘 더 갖고 싶어? 라고 지지를 추가합니다. 아동이 알맞은 사물을 칭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때 어머니는 지지를 제공하여서 동물 아니면 여자아이, animal or girl 이라고 물어보심으로써 선택권을 줍니다. 아동이 girl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동이 사물을 칭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머니는 즉시 바로 장난감을 제공하므로 아동을 보상해 줍니다. 이제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Wait for me! Wait for me. I wanna go! I wanna go. What do you want, Isaac?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I wanna go more. More? More what? More. What? Animals or girl? Turtle. Okay, there you go. Good asking. That was perfect, Andrew. 이제 부모님이 연습할 수 있는 목표 한두 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는 손동작, 단어, 문장 같은 의사소통을 사용하여 요구하거나 지시를 따르기 위하여 의사소통을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하기 칸 아래 목표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 이 기술들을 연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의 루틴 또는 놀이 활동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상 루틴 속에서 몇 분을 사용하셔야 함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활동을 정하신 후에 계획하기 칸에 적어주세요. 그 다음 새로운 의사소통 능력을 가르쳐주기 위한 기술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술들의 예로는 촉구와 보상, 의사소통의 사용을 위한 촉구, 그리고 의사소통 이해를 위한 촉구가 있습니다. 아동이 조금 더 심화된 의사소통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특정한 촉구 기술들을 선택하시고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시각적 정리표에 적어주세요. 하루에 1개 또는 2개의 일상활동, 그리고 하루에 15분에서 20분 동안 이 기술들을 연습하도록 계획하셔야 합니다. 연습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어떤 점들이 어려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들은 프로젝트 임팩트, Project Impact Guide for Parents by Dr. Ingersoll and Colleagues에서 번역되었습니다.